자, 에코프로 그룹주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자, 주말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무너졌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랑 차트 비슷하죠? 그죠? 삼성 SDI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는데 에코프로 BM이랑 차트 흐름 비슷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더 심하죠.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이유, 우리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한판 붙고 있잖아요. 그죠? 대권주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쇼를 하고 있다. 쇼를. 그 상황에서 괜히 애꿎은 2차 전지와 전기차만 죽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캐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즘 현상. 자, 이 캐즘 현상이 뭐냐면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일정하게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고 둔화되는 어떤 발전이 둔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캐즘 현상은 대박이 나는, 그죠? 글로벌적으로 어떤 산업이 주도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이 그랬고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전에 이런 캐즘 현상이 있었고 수요가 둔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기차와 2차전지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올바르게 또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기사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어떤 기사들? 지금 뭐 포드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을 늦추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뭐 트럼프 정부는 아니고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공화당에서 또 IRA 법안을 폐지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거를 뉴스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전기차 생산을 늦추겠다, 뭐 공장을 1년 늦게 짓겠다, 2년 늦게 짓겠다, 뭐 전기차 출시를 늦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포드와 GM과 합작하고 있는 배터리사들 있죠? SK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과연 이 기업들 합작하고 있는 이 포드와 GM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늦추고 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전기차는 늦추고 있지만 과연 배터리 사업은 늦추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에코프로한테 중요한 거는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사업에 지금 영향이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사업에는 지금 큰 영향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겠죠. 근데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고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안 팔려도 배터리 사업은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저도 이제 벚꽃도 보고 꽃놀이도 가고 햇빛도 받으면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주말에는 날씨 좋을 때는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세요. 미세먼지 많을 땐 마스크 쓰시고. 왜냐면 너무 집안에 있으면은 이 햇빛을 못 받으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가지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몸에서 이제 항암 면역력이라죠. 항면역력, 그죠? 항암 면역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타민 D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햇빛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햇빛을 많이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비타민 D를 좀 섭취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용량 같은 것도 잘 알아보면서 섭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고, 아무튼 간에 지금 뭐 꽃놀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 다 참아가면서 이 날씨 좋은 날,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9분, 2시 40분이니까 제일 날씨가 좋은 그 햇빛이 짱짱한 그 시간에 이렇게 방 안에서 제가 에코프로 BM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야겠죠. 응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를 지금 문자로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두 종목을 추천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가족분들 원래는 에코프로 소통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저 뭐 LS 머티리얼즈나 다른 종목들도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전부 다 매매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원래 우리 가족분들에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주를 제가 자주 드리지 않아요.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3월 달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4월 달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7월 달까지 4월에서 7월 달까지 3에서 4개월 정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종목 딱 두 종목을 제가 뽑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찐또배기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에코프로를 투자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찐또배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는 소통방에서 제가 작년에 드렸던 종목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자 보시면 작년 10월 25일 날 한미반도체와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딱딱 드렸는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2023년 10월 25일 그죠?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 드리고 나서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미반도체 200% 올랐고요. HD 한국조선해양 50%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드렸어요. 작년 10월 25일이면 이제 5개월하고 10일이 지났네요. 6개월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기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한 맥점들을 딱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은 에코프로 보시기 전에 한미반도체 급등 한눈에 보더라도 그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10월 25일 이때예요. 완전히 바닥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다. 2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10월 25일 이때 추천드리고 하락에 눌린 목자리 정확하게 나와주고 제가 하락에 눌린 목자리에서 들어가라고 매매 전략에 써드렸죠. 그리고 급등 5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찐또배기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소통방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뿐만 아니라 포스코 쪽이랑 2차전지 금양 쪽이랑 에코프로 머티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여기 입장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라든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APR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좀 딜레이가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장 요청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틀에서 한 5일 정도의 딜레이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주라도 빨리 보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후속주만 제가 문자로 당일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4월 1일 날 저한테 히든이라고 요청하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두 종목을 딱딱 알려드렸고요.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일날 바로 발송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드릴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자 어떤 종목이냐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실렸어요. 1년 동안의 매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집봉 그죠? 세력들의 매집봉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이때는 못 들어가요. 왜? 이 인내의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이게 1개월이에요. 이거 기다릴 수 있나요? 1년이 걸렸다고 1년이.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의 힘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수급이 딱 들어와 줬죠. 그러면서 저점을 들어올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추세가 형성이 됐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바닥권에서 매집이 끝나고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는 폭등이 나올 차례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에 있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거 1년 전에, 2년 전에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1년 동안 하락이 나오고 1년 동안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매집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 박스권을 이제 뚫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왜 괜히 제2의 한미반도체로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로 엮여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 제가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제2의 HD 한국조선해양 종목이다. 이 종목은 5개월 동안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집봉, 돈의 힘이 들어왔고 최근에 강력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를
바닥권 박스권을 뚫으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종목도 아직도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정책이 두 가지가 엮여 있어요. 자, 정책 수혜주 왜 봐야 되냐? 2020년 당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울 때 미국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출범했는데 그 전에 CS인드, 하나솔루션, 신성ENG, 두올 이런 종목들 어떻게 올라갔어요? CS인드 1000% 넘게 올라갔습니다.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10배. 하나솔루션 548%, 신성ENG 710%, 두올 343%.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미국 대선 때마다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대장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정치주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치주가 아니에요. 미국 대선은 정치주가 아니라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저는 정치주 안 좋아해요. 정치주는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선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뽑을 때 정치주는 저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책주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정책주라서.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가족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찐또배기 종목으로 우리가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면서 후속주를 먼저 문자로 받아보셔서 참여해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후속주도 먼저 받아보시고 소통방에 좀 딜레이가 걸리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5일 이내로 입장해서 또 꾸준하게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에도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드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4월 5일날. 그죠? 이것 때문에 또 주가가 2차전지 무너졌죠.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웃기지도 않아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2차전지 까내리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 이 포드에서 실제로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물론 국내 기사도 내용을 보면 타이틀 말고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타이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근데 이게 기사가 타이틀이 어그로는 없습니다. 팩트 100%예요. 트럭 양산 연기한 거 맞아요. 국내 배터리 업계에 여파를 끼친 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포드가 전기차에 대해서 가망이 없어서 양산을 연기한다.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양산을 하지 않겠다.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떨어지고 소비자에 대한 어떤 심리가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드가 굳이 지금 리스크 감행하면서 전기차, 전기 트럭 양산해가지고 매출이 안 나와버리면 포드의 브랜드 이미지도 깎이는 거예요. 그죠? 적자를 보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양산하지 않겠다.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드가 1, 2년 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출시 계획을 왜 연기할까요? 포드가 새로운 신기술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늦추는 거예요. 고객에게 더 향상된 내구성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드는 우리 가족분들 내연기관차의 황제라고 불렸었어요. 과거에는 포드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잘 만들긴 하지만 지금은 포드가 약간 트럭 쪽이라든지 뭐 오프로드 자동차 이런 것들 잘 만들죠. 그죠? 근데 포드가 원래는 이 자동차의 명가예요. 내연기관차 엔진을 엄청나게 잘 만들었고 이 레이싱 관련된 자동차도 많이 만들었어요. 포드 관련된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드가 옛날의 명상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차를 통해서 좀 더 큰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그냥 어설프게 출시하는 게 아니라 포드의 어떤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적용시켜서 차별성 있게 출시하고자 양산을 늦춘 거예요. 출시 시기를 2년 정도 늦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포드가 이 제목과 어떤 자극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원래는 전기차 사업을 포기할 것처럼 전기차 사업을 늦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야, 이 전기차가 얼마나 안 좋길래 포드가 이거를 늦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포드는 이 전기차 사업에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투자? 신기술 배터리,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적용시키겠다. 결국에는 배터리 관련된 투자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추가적인 기사가 뭐예요? GM과 포드가 GM은 LG랑 포드는 SK랑 엮여있죠. 그죠? 전기차 급감속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속도를 그대로 내겠다. 왜? Why? 이유가 뭐야? 전기차가 수요가 줄어들는데 배터리는 왜 투자를 더 늘려가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캐즘. 이 캐즘이 뭐예요? 대중화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현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LTE만 깔리기 전에 3G만 깔리기 전에는 3G만 깔리긴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적을 때는 굉장히 소비가 둔화되는 수요가 둔화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캐즘 현상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죠?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인프라가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사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안 사니까 대중심리, 대중적인 심리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대중화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사면은 사고 싶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나도 사고 싶어하고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 소비의 심리에 관련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소비의 심리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변에 봐보세요. 전기차가 보이긴 보여요. 많아졌어요.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가 많죠. 그러니까 굳이 안 바꾸는 거예요. 굳이 돈을 들여서. 근데 주변에 거의 다 싹 다 전기차가 되고 50% 이상이 전기차가 되고 내연기관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사고 싶어집니다.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요.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기차 사고 싶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평가들이 사람들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에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왜? 배터리에 대한 어떤 화재 안정성을 줄이고 효율을 많이 뽑아내고 뭐 날씨 추워지면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로 떨어지면은 배터리 효율이 안 나오고 충전도 금방 방전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충전 과정에서 화재 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또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나면은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죠?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전기차가 화재되면은 바로 뉴스 헤드라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안 좋아 보이고 뭔가 불안정해 보이고 그런 인식이 심어지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도 실제로 보면은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불나면은 그냥 바로 헤드라인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기차 아직도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전기차가 아직 불안 요소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뭐 배터리가 뭐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가 막 폭주해가지고 화재를 더 키우고 순식간에 타버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도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잖아요. 양극과 음극이 섞여버리면은 화재가 나는 거예요. 합선이 나듯이. 근데 사고가 나면 배터리에 여기 분리막이 있죠. 이 분리막이 깨지겠죠. 찢어지거나. 분리막이 찢어지거나 깨지면은 여기 이제 뭐가 섞일까요? 양극재, 음극재가 섞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죠?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은 아직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액체 상태의 어떤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를 리튬 3원소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NCA 배터리, NCM 배터리, 니켈 3원소 배터리 이런 것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사업 투자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얘네들은 결국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예요? 에코프로의 에코프로빔의 사업성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매출은 줄어들 수 있겠죠. 배터리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계속 발전되고 이런 발전된 속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이 사업성이 작아지진 않는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최근 많이 침체됐지만 자동차 시장 전체를 살펴보면 앞으로는 결국 대안이 뭐예요?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캐즘 현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 캐즘이 끝나면은 결국에 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가 역전시킬 것이다. 이런 시대가 20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전망성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와 뭐 에코프로, BM, 포드, GM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그 수많은 기업들이 바보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100년 뒤를 내다보고 50년 뒤를 내다보고 3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뭐 보조금 폐기하겠다, 바이든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춘다, 갑자기 말 바꾸고 있죠? 왜? 바이든 대통령의 주된 핵심 정책이 뭐였어요?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의 핵심 정책이 뭐였어요? 전기차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차를 많이 밀어붙였다고요. 보조금 지원해주고 IRA 법안 세우고 미국과 친화적인 국가들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합작 공장 세우고 사업하게 만들고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대요. 왜 그럴까요? 표심 때문이에요. 표심 때문에. 11월 달에 대선 있잖아요. 노조 달래야죠. 어떤 노조? 트럼프가 이번에 망언을 했잖아요. 망언을. 전기차 보조금 폐지시켜버리겠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이거 불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전기차는 미국에서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죠? 내연기관차로 계속 밀어붙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그죠? 전기차 포기 절대 못 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전기차에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나 광물이나 부품을 50%에서 60% 이상 먹고 있고 광물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먹고 있어요. 중국이. 그럼 미국이 이거를 뺏고자 미국의 어떤 지원군들 누구예요? 한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캐나다 뭐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과 협력해가지고 뭐 했어요?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를 만들게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인프라가 어떤 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나요? IRA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너네 사업해. 공장 차려서 사업해. 대신 중국산이 아니라 너네의 어떤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은 뭐 하겠다? 우리가 세금 감면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중국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 멕시코 땅에다가 또 공장 차려가지고 이거를 조달하고 있어요. 어떤 거? 배터리 부품이나 이런 것들. 멕시코 땅에다가 차리면은 메이드 인 멕시코가 되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그죠? 근데 멕시코는 미국의 전기차에다가 탑재를 시키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이거를 탑재시켰을 때 그 전기차가 미국의 세액 공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까는 거예요. 야, 너네 IRA 법안 너네 빵꾸가 너무 많어. 문제점이 많어. 법안 잘못했어. 야, 중국도 이미 멕시코에다 공장 차려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라 메이드 인 멕시코로 다 이거 전기차 부품 들어가고 있는데 너네가 하고 있는 중국 압박이 제대로 중국한테 압박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그냥 이거 IRA 법안 폐지시켜버려라. 쓰잘데기 없다. 중국 견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무 의미 없고 미국 내 돈만 나가고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과연 전기차를 버릴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을 때 IRA 법안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전기차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좋은 내용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는 100%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는 절대 전기차 못 버립니다. 대신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겠죠. 지금의 어떤 법안이 빵꾸가 있다면은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더 강력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또라이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한다면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법안을 통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냥 직접적으로 아예 그냥 중국을 씨를 말리려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 발전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신 지금은 둘이 붙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대권 주자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깔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 까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시키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유세를 어디서 했어요? 미시간주에서 했잖아요. 미시간주에서 대권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미시간주는 대대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즉
제조업체에 본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직원들,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노동자들을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은 뭐예요? 미시간주에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다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에요. 엔지니어들. 근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파업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미국 자동차 파업. 노동자 파업했었잖아요. 이게 한 45일에서 한 50일까지 이어졌거든요.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걸 협력을 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어요.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노조의 승리로 마감. 협의를 했지만 그래도 노조들 마음속, 노동자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이 전기차로 다 전환을 시켰을 때 이 노동자들이 당장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 기술력,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실제로 전기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입을 시키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차 엔지니어들이 밥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밥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의 어떤 생활의 터전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없애버리냐? 우리에 대한 대안이 없냐? 대안적인 정책을 왜 안 만들고 왜 내연기관차 줄이고 전기차 늘린다고 하냐? 우리 파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재밌습니다. 정치적인 쇼라는 거예요. 쇼다. 표심 때문에, 그죠? 표심 때문에 노조를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 앞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시장이 흔들리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빔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지나고 보면 일종의 어떤 흔들기가 있었지만 2차 전지는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노업 안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됐죠? 우리가 굉장히 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절반 정도도 안 왔다 보고 있어요. 2차 전지의 어떤 마라톤은 절반 정도도 안 왔다. 근데 우리는 이제 15km 정도를 뛰고 있는데 45km 중에 45km 중에 15km를 뛰고 있는데 이미 지쳐버린 거예요. 이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죠? 이 15km, 한 25km 사이가 가장 힘들대요. 마라토너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25km 다음부터는.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못 버텨버리면 우리는 이 마라톤의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꼬린점에 들어갈 때 어떤 희열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코프로가 왜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죠? 결국에 이 캐즘이 끝나고 미국의 대선이 끝났을 때 2차전지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으면 우리가 믿으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그러면 이 캐즘과 대선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 이 하락을 버텨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의 박스권이 나올 거예요. 박스권, 그죠? 상승의 박스권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또 박스권 나왔다가 이런 식의 모습은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땐 수익을 보고 저점에서 매수할 때는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전략들을 주식 에너지에서 알려드릴 거다.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주말에도 또 영상 올려드렸는데 또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리한 분석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힘내고 갑니다. 베리 나이스한 강의였습니다. 딱딱도사님 명쾌한 정보 감사합니다. 에코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역시 에코의 신입니다. 자,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에코프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전부 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좀 더 우리가 기노업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디테일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더라도 방향성을 계속 잡아가고 2차 전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제가 오늘 뉴스를 해석해 드렸듯이 이런 뉴스 내용들까지 세계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 2차 전지의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에코프로빔으로 나중에 마라톤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1등을 하냐, 2등을 하냐, 3등을 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순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잘 잡아간다면 최대한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이 지금 이틀에서 5일 정도 딜레이가 걸리다 보니까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를 제가 미리 당일 발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명과 매매 전략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후속주까지 받아보시고 소통방에 이틀에서 5일 이내로 다시 한번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까지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9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와 종목, 소통방까지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